누구죠? 자, 체포된 모습 어떤 사건일까요? 단돈 2만 원에 라고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바로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변보호 대상인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신상도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이석준이 어떻게 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알고 주소도 알았느냐.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저 구청 공무원이 넘겨주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공무원 A씨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를 1,101건을 불법 조회하고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공수처가 핸드폰 전화번호의 이름, 이 번호의 주인, 주소지까지 광범위하게 파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저 구청 공무원이 그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했어요. 월 200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4천만 원 가까이를 받았어요. 흥신소 업자에게 2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지를 유출했어요. 흥신소 2곳을 거쳐서 저 살해범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공무원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공무원은 야 이거 개인정보 저렇게 사용되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렇게까지 악용됐으리라는 생각 않고 주소, 이름, 전화번호 해서 단돈 몇만 원에 흥신소에게 넘어갔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개인정보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근데 실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말이죠. 사실은 이 공무원은 이석준 살인범하고 공범관계랑 똑같아요. 물론 인식을 하고 넘기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자기가 넘긴 개인 정보 자체가 어떻게 쓰일지는 합법적으로 쓰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한 관계 있는 사람을 찾는다랄지 아니면 누구를 추적한다랄지 법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구청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요. 로그인 기록은 당연히 뜨죠. 다 뜨지는데 그 사유랄지 그런 것에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한 명이 계속적으로 로그인을 하고 개인정보를 만약에 조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나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1,101건이에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혼자서 이 1,101건을 과연 왜 했는지 사실은 로그인해서 개인정보를 볼 때마다 그 사유랄지 그다음에 그 처리 결과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사기관 같은 데는 오히려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반해서 구청에 대해서는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도 이렇게 쉽게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나 이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결국 본인이 받는 2만 원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야, 이게 박지원 대변인 요즘은 진짜 개인정보 하나하나가 나의 가족과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다들 조심해야 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만은 어느 지역 지나갈 때 보면은 무슨 확진자가 몇 명이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문자도 올 때마다도 저는 사실은 섬뜩해요. 이게 제 핸드폰을 어디선가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섬뜩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보면은 가끔가다 무슨 포인트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회원 많이 가입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디로 돌아다닐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모두 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어찌 잘못하다 보면 영화에서 나오던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네,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